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한시인데 한시는 여러분 항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승전결로 나뉘어야지. 그치? 그러면 기승전결 어떻게 나누면 될 거야? 두 줄씩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기승전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화자가 얘들아 제목을 봤더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화자는 병을 앓은 상황인 것 같아.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앓고 나니는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화자의 상황. 이렇게. 자, 병을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구꽃이 피는 날도 저물어서 여러분 살구꽃 한자로는 행화예요. 계절적 시어가 뭐더라? 봄. 여러분 살구꽃은 봄을 나타내주는 단어야. 그래서 얘는 봄이야, 봄. 근데 여러분 봄에 살구꽃이 피는데 이 살구꽃이 벌써 다 저물어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봄에서도 어떤 봄일까요? 늦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계절적 여러분 배경이 늦봄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러면 늦봄이 될 때까지 나는 병을 앓다가 일어난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병을 앓고 일어나 봤더니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 않는 배와 같대. 그러면 지금 마음을 뭐에다 비유를 해줬어요, 얘들아? 배 같대. 그러면 여러분 진짜 크게 아팠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팠다가 나으면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이런 뭐 불안감이 생긴대.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고민들이 든대. 오히려 여러분 내가 감사한 마음들도 생기겠지만 나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또 뭘 어떻게 대비해야지? 그 힘든 걸 또 어떻게 견디지?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심하게 아프고 나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걸 뭐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배에다 비유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심란한 마음인 거야. 화자의 심란한 마음. 이걸 비유법, 직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일이 없어서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그윽한 세상 생활은 신선을 배우는 게 아니네. 자, 화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초목과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일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윽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신선을 배우려는 의도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신선의 그 세계랑 신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였어? 아까 계속 자연이었잖아. 초목이 뭐지 얘들아? 자연물들이거든?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자연에서 생활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인가요? 아니죠. 왜? 자기는 신선을 배우려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연을 즐기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왔을까요? 아팠으니까 요양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삶은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닌 거지. 요양하러 온 삶이니까. 그래서 요게 될 수가 없고 자연에서 삶은 요양하는 삶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양을 하는 게 여러분 사실 이제 좋은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상자 속의 19절은 누가 화답을 해줄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시를 쓰면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시를 다른 사람한테 편지로 보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고전 소설들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편지 보낼 때 뭘로 보내? 시로 보내. 맞아. 여자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시로 보내요. 그러면 이 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써요. 근데 그걸 화답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나와요. 너무 외로워요. 맞아요. 아픈 것도 아픈 것. 일단 아프면 더 서러운 거 알지? 여러분 외롭고 막 서러운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했을까? 서리법이에요. 맞아요. 자, 더더구나 아팠으니까 거울 속에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이 파리한 얼굴이 나는 내가 보기에도 싫더라. 그러면 왜 파리해 얘들아?
아팠으니까 병약하니까. 그러면 그 병약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딱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가엾구나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아픈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자기 연민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화제 정서들 여러분 이 전 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외롭고 서럽고 자기 연민을 갖고 있는 거야. 2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이거 윤동주 시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지. 윤동주 시인도 시인이 쓴 작품들 참외록 같은 작품 보면 내가 25년 동안 만 24년 이러면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나이를 왜 써요? 자기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다 뭐하고 있기 때문이야?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성찰의 표현인 거지. 근데 나는 뭐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표현은 내가 막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나 오늘 뭐 했을까? 나 시험 기간에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지난 삶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 그러면 그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태도가 나오냐면 반성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난 삶을 성찰하고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은 절반은 바느질로 살아오고 절반은 시를 쓰면서 보내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신분을 할 수 있겠다. 성별 여자예요. 여러분 이 박죽서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느질은 여러분 이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느질을 하는 여자의 특성을 가지고 여자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대유야. 그렇지. 대유법을 써요. 그 다음에 절반은 시를 쓰면서 보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는 이제 대구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구법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여성으로서의 삶을 23년 동안 살아왔잖아. 그러면 여성으로서 여러분 시를 쓰는 게 조선시대 때 얘들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을까요? 아니죠. 인정받은 사람은 여러분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신사임당하고 헌한설원.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분이 다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헌한설원하고 신사임당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당시에도 유명했고 죽은 후에도 더 유명해졌는데 이 여성들이 시를 쓰고 이 여성들이 얘들아 작품하고 신사임당은 그림도 그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신분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박죽서가 지금 남긴 시가 140작품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시긴 한데 근데 한시를 썼다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 한자를 엄청 많이 공부했다는 뜻이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똑똑했대요. 똑똑하고 시도 잘 썼는데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신분이 낮아서 여러분 서녀야. 서녀. 여러분 서녀가 뭐야? 서녀. 비슷한 말로 뭐가 있지? 서자가 있어. 서자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첩에게서 난 딸. 아들. 이걸 서녀 서자라고 하거든. 첩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엄마 신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신분이 낮아요. 근데 집이 얘들아 또 아버지는 양반이긴 하지만 여러분 서녀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시집을 좀 좋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첩시. 첩으로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에 가서도 여러분 자기가 어렸을 때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도 그게 발휘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았던 거지. 신분의 제약, 성별의 제약, 사회의 제약. 여러분 신분이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여자여도 그래도 대우를 해줬거든. 근데 신분이 낮으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 상자 속에 19조를 넣어놨는지 알겠지? 왜 얘들아 자기가 해온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지? 그러면 자기가 여성으로 사는 이 삶을 지양했을까 지향했을까? 지향했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를 쓰는 건 문인으로서의 삶이거든. 문인으로서의 삶은 지향 지향. 근데 화자가 원하는 이 지향하는 바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룰 수 없죠.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이상이에요. 괴리. 그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통해서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정서는 내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너무 허무해 얘들아. 허무하면 나타나는 정서가 뭘까? 허무한 건 무상감. 이러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고 허무하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아까 위에서 여러분 자기 연민하고 있었죠. 왜 그럼 자기 불쌍하게 여기는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리고 안타까움 같은 이런 감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얘들아 태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길 가서 편법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아까 얘들아 지구법 쓰고 있었던 게 자기 마음을 배와 같다라고 왜 얘기했는지 알겠지? 왜 심란한지 알겠죠? 그러면 마음은 눈에 보일 수 없거든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써요. 맞아요. 이건 같이 쓸게.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서리법도 쓰고 영탄법도 쓴다. 흔히 영탄법 안 찾았지만 영탄법 어디 있어? 뭐 하는구나. 그치? 요거 영탄법이지?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네 번째 이러면 대구 맨 마지막 줄에 대구법 썼죠? 자, 다섯 번째 이러면 대유의 방식도 사용을 했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5번을 딱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외롭고 서러운 화답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이러면 서리법으로 봐도 되지만 근데 누가 화답해주겠니?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내 얼굴은 볼품 없어. 나는 보잘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자답으로 보셔도 돼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여러분 표현법 정리했으면 어휘 딱 하나 정리할게. 어휘 살구꽃. 여러분 살구꽃은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 행화. 근데 여러분 얘는 계절 무조건 누구? 봄. 그치?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꼭 기억할 내용은 아까 이러면 이 괴리를 여기다 썼으니까 그 내용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는 문학이 얘들아 그 기출 문제가 없어서 왜냐면 나왔던 적이 없던 지문들이라서 다음 주에 출세곡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세곡 하면서 비문학을 좀 많이 나갈게요. 비문학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지? 현대소설은 수능에 연계가 사실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 6월, 9월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 있어도 수능은 연계가 잘 안 돼서 내신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위주로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아니다. 독서랑 여러분 요거 여러분 이제 고전시에서 한 작품 하면 끝나거든. 그거 마무리하고 현대시는 정은쌤이 현대시도 몇 개 안 남았어. 그래서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연계되니까 끝까지 나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6월까지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월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수능 완성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숙제. 아까 숙제 없는 건 그거는 문학이 없는 거고. 여러분 뭐 해야 돼? 복습 다시 해야지. 자, 여러분 독서 8주차 외우시면 돼요. 8주차 외울 거야. 오케이, 오늘은